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등의 활로를 찾느라 상당히 바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의 양향자 부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일하셨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에서 상무 임원도 지내셨고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결국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은 뭐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합니다만 역시 기술 패권 다툼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세 가지 소재 규제 품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플루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HF 불화소. 그런데 이 분야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포토레지스트에 좀 어떤 것인지를 봤는데 EUV 이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에는 EUV PR을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제 파운더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에 지금 EUV용 PR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 산업,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AI, 5G, 전장, IoT 그 미래 산업을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결국 단순한 저장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쪽으로 갈 때 거기에 정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기술은 그냥 초 정밀 이 작업을 하려면 그것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건데 그걸 노린 거겠죠.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D램도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D램도 EUV PR을 쓰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 반도체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이 다 같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다 정밀해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겠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3개월 일단 개별 허가로 일단 여유를 받았는데 그 3개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압박하려고 저러는 건지 어느 정도 지나다가 뭐 안심해도 되겠다. 국가 안보상 뭐 우리한테 큰 해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또 확 풀어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술의 가치 사슬에서 이제 일본은 소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또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 또 완성품 쪽 이렇게 가치 사슬에서 서로 분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소재예요. 소재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쥐고 가치 사슬의 패권을 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워낙 이제 대한민국이 80년도 후반부터 해서 지금 93년도에 저희가 1등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상당히 그 IT 산업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다라고 아마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소재 품목을 잡고 좌지우지하겠다. 미래 산업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뭐 특정 기업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시기에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30조 가까이의 투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 1위로 올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압도적이고요. 조금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전자 한 회사가 거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건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일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패권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에서 정말 뿌리이자 줄기이자 잎이자 열매인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을 시켜서 양날개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재 규제가 들어오면 결국은 D램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초정밀이나 정말 고순도의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99.9는 들어봤어도 99.9999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생각을 잘 못해서 거기서 조금만 9999 나가다가 하나만 틀려져도 정말 차질이 큽니까?
12-9이냐, 11-9이냐, 10-9이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오더 차이가 말 그대로 수율로 보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예를 들면 12인치 웨이퍼에 예. 1000개의 톨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1000개가 나오면 거기서 10배, 10분의 1이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율 다운이 그만큼 되는 거죠. 네. 예. 네. 뭐 어려운 숫자, 기술이어서 예, 숫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부품 소재에서도 한다고 칠 때 네. 혹시 일본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묶여 있거나 가로막혀 있는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일본은 뭐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써봤자 소용없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모든 기술을 이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할 때 예. 어떤 기업이든 다 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나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은 또 특허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경우도, 대부분의 기술은 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후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 예. 특허를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특허를 쓰면서 하고자 한다면 특허료를 더 내야 되고 또 특허 분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개발하는 가장 최초의 어떤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소재 산업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허를 피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예. 그래도 특허권을 가지고 또 분쟁을 이겨내가면서 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나은 거를 혹시 개발한다면 우리가 네. 그 특허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프라이어 아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특허를 공부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또 개척할 수가 있거든요. 기술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늦은 질문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태가 안 풀려서 악화돼 가지고 네. 재고 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소진돼서 없어지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됐을까요? 이게 금전적 손실보다도 예.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고객과의 신뢰고 고객이 떠나면 결국은 시장은 없어지는 것이기 예. 때문에 금전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레지스터가 하나 안 들어온다. EUV용이 안 들어온다. 예. 그러면 그 EUV 노광 장비에서 필요한 포토레지스터를 써야 되는 그 스텝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냥 멈춰버리니까. 네, 멈추면 투입됐던 모든 공정이 스탑이 되면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금전적으로 한다면 수백억, 수조까지도 수조까지도. 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연대해서 함께 뭔가 풀어갈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포함해서 메모리 예. 반도체도 소재 산업과 함께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소재도 물론 소재를 개발하려면 반도체에서 다 테스트를 해주고 뭔가 함께 공동 운명체로 양 기술이 발전돼 있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엔지니어들도 이 상황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예. 또 제가 만난 우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 예. 또 SK 하이닉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하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도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소재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열심히 개발할 때 하더라도 반도체 우리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확실하게 테스트해주고 해야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네, 발전하는 거란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립, 갈등, 또 규제, 서로 여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떤 국제적인 그 기술 연대 또는 질서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이제 일본은 그야말로 전략적 협력 관계로 기술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인류의 큰 역할을 한 거죠. 예. 앞으로도 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양국 간의 어떤 큰 힘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 국면이 가면서 규제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바라지 않는 예. 인류의 죄가 될 겁니다.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빨리 옮겨서 비메모리 쪽을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하려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 그거 연구하고 개발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갑자기 부품 소재 쪽으로 또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저런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대책 같은 게 쭉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정부로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인지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외교적 해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교 트랙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단기적 대응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 또 국산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방안들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정말 이 기술 패권이 없으면 예.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예.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인재 개발 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투여를 할 건지 그리고 축적된 기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 큰 틀에서 정말 그랜드 디자인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정치권에서는 물론 여당에서 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꾸려 나가고 계시니까 맡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누가 맡아야 되는 건지 어떨 때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게 큰 과제인 것 예. 같습니다. 그야말로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 국가의 어떤 연구소의 역할 또는 대학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그리고 스타트업의 역할 예, 이런 것들이 다 한 그 큰 디자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